자, 이번 영상은 이제 어싱 업체들에서도 많이 전이 테스트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이 전이 테스트라는 거는 내 몸에 전기가 현재 뭐 얼마큼 있는데 실제 땅을 댔을 때 전기가 이렇게 잘 빠져나간다. 얼마큼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싱 매트가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성이 좋은 매트라면 이 전이 테스트에서 수치가 굉장히 더 잘 떨어지겠죠. 저항이 많고 전도성이 많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면 이 수치가 좀 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제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좀 혼란스럽다. 콘센트에 미세 전류가 없고 또 상관없다. 다 이렇게 땅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예전에 한 3년 전에도 그런 거를 촬영한 적이 있고, 이 콘센트의 미세전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이 테스트라는 게 약간의 뭐랄까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요, 이게 이제 가정 내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뭐 지금은 노출형으로 했지만 매입형으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콘센트 자세히 보시면은 노란 부분이 있죠. 여기에 위아래 가정에 다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사진에서도 올려드리겠지만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어도 같은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지선을 이제 간이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선을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접지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결국에 이제 얘는 이렇게 여기까지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일반 우리 가정에서 쓰는 선이에요. 뭐, 전자제품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 전자제품이나 코드에 이렇게 쓰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쭉 길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도 아래에도 이렇게 쭉 있죠. 요 부분이 바로 접지 이렇게 꽂을 때 이 노란 부분하고 닿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접지는 접지대로 흡수를 해서 땅으로 내려 보낸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하나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 접지 라인이 제대로 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체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요 선 같은 데 보면 이 안에 이렇게 그린색이 있고 파란색, 뭐 밤색 이렇게 있는데, 그린색이 대부분 접지 라인이에요. 접지 라인.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물고 접지 라인만 따로, 얘가 이제 접지 라인인지 한번 볼게요. 소리 나죠. 이걸 도통 테스트라고 하는데, 얘선이 얘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납니다. 삑 하고요. 물론 전도성이 좋을 때 이런 소리가 나요. 안 좋으면 이런 소리 잘 안 납니다. 다른 데 대도 소리 안 나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한번 물어볼게요. 파란색을 물었는데, 자, 접지 됐더니 소리 안 나죠? 얘 소리 안 나죠? 얘 소리 나죠? 결국에 제 파란 데는 얘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도통 테스트로 보통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 선들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코드에 플러그에는 요 부분이 이제 접지 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꽂아서 쓰면 이 접지 라인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동판인데, 이 동판이
이제 어싱 매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성을 제일 좋으니까. 자, 이제 이 동판을 물었어요. 그러면 현재 접지 라인 들어온 거랑, 그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노란 부분 양쪽 그리고 저 위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 동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어싱 매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전도성이 좋고 전이가 이제 잘 떨어질 것 같으면 누우면 싹 빠져나가잖아요, 전기가. 이제 이거를 측정을 하는데 보통들 가면은 그 콘센트의 멀티탭이나 이런 탭에 같은 라인에 얘를 물리고요. 그러면 이 멀티 테스트기에서 이제 플러스 이 검정색 부분을 땅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물고요. 내가 재고 싶은 거를 빨간 걸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연히 교류로 놔야 되겠죠. 이제 교류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잡으면 현재 제 몸의 전위는 1.2V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야외에서 이게 측정했듯이 야외 나가면 다 0V인데 가정 내 사무실 내에 이렇게 들어오면 가전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파 노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더 이게 올라가죠. 치수가. 이거를 계속 우리가 전도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수를 하고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싱의 우산 효과처럼 그 책에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땅을 접했을 때 전기는 따로 땅으로 내려보내면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 이런 거거든요. 전기로부터. 그러면 지금 됐더니 0.003V로 떨어지네요. 다시 올렸더니 1.2V까지 올라가고, 그죠? 또 떨어지고요. 자, 이게 동판이니까 잘 떨어집니다.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자, 똑같은 것을 이제 동판이 아닌 이제 어싱 원단을 가지고 한번 보죠. 어싱 원단. 어싱 원단을 좀 물었어요. 자, 이게 작은 어싱 매트예요. 이런 원리니까 접지하고 접지 라인만 이용해 가지고 이제 원단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내 몸에 전위를 재려면 이 멀티 테스트기에서 하나는 땅으로 물리고 그 다음에 이 빨간 걸 가지고 내가 측정하고 싶은데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1.3V 내가 측정하고 싶은 이걸 재고 싶으면 얘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0.006V가 나오네요. 그죠? 내가 재고 싶은 데를 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찍으면요. 그래서 내 몸의 전위를 쟀더니 1.3V가 나온 거예요. 1.4V 정도. 그럼 이 상태에서 내 몸의 전위가 지금 현재 이 정도 있는데 1.4V가 있는데 내가 이게 매트에 누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전기가 빠져나가죠. 0.001V. 그죠? 근데 아까 동판에서는 0.003V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그거보다는 수치가 조금 높죠. 왜냐하면 이 어싱 원단이 저항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판에 비해서. 뭐 전자의 이동도 좀 적겠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대도 전위가 떨어지고요. 그죠? 여기를 대도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요 콘센트 부분에 다른 한쪽을 대볼게요. 여기 노란 부분요. 여길 댔더니 얘도 떨어져요. 당연히 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성을 띠고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전위 테스트라는 거는 전도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일도 따라서 우리가 깔고 자면 접지만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당연히 호일도 잘 떨어집니다. 저 원단보다 더 잘 떨어지죠. 거의 동판 수준으로 잘 떨어집니다. 호일을 깔고 자도요. 이게 전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고 땅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를 집어도 떨어진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러면 이 접지 라인을 한번 제가 끊어 볼게요. 네, 이거 풀러 보겠습니다. 이 접지 라인을. 자,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접지를 풀러 볼게요. 자, 이제 접지를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이 선은 지금 땅하고 연결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땅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전위를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될까요, 이게? 하나는 분명히 땅에 이 멀티테스트기의 검정거나 이런 거는 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몸의 전위를 한번 재볼게요. 그래도 0.3V라는 게 뜨네요. 여기 접지 라인을 끊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 이 매트의 전위를 한번 내가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걸 한번 볼게요. 0.002V 떨어지죠. 좀 많이 떨어졌어요. 또 약간 소수점대이긴 하지만 이 변동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더 많이 떨어지고 뗐더니 또 올라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콘센트에 있는데 요 같은 라인의 멀티탭이나 요런 그 매입 콘센트에서 요 라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여기다 대고서 또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냥 다 0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다 0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이 접지가 분명히 안 돼 있는데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치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위 테스트만 믿고서 그것만 보고서 혹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실제 연결이 돼 있어도 확 떨어지죠. 측정도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의 전이나 아니면 이런 매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재기 위해서는 이 벽에 있는, 집안에 있는 이 콘센트에 있는 접지 라인만 가지고 이렇게 어싱 매트를 물었을 때 다른 라인은 직접 밖에 땅에다가 구리봉을 묶고 선을 별도로 하나 이렇게 끌고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빨간 부분을 가지고 찍어 보면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근데 이것만 이용해 가지고 요 같은 라인에서 여기서 따 가지고 또 찍어보고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정도인데, 만일에 아파트에서요, 시공자가 그냥 비용 아낀다고 요것만 매설하고서 선만 요런 식으로만 그냥 안에 넣어놨다고 하면 어싱 한다고 물었을 때 전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다 100%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다음에 보통 이제 콘센트에 보면, 이런 콘센트에 보면 이제 전자파를 측정을 하죠. 이렇게 전자파를 이렇게 쭉 갖다 대고 측정을 해요. 전자파를 측정을 하는데 이 전자파는 전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센서에서. 그죠? 센서에서 측정을 하는데 콘센트에 가까이 가면, 예를 들어서 전자파가 전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전기에 전자파와 자기장이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자파 측정기로 측정하는 건 전자파를 측정하는 거지 전기를 측정하는 건 아니다. 전기를 측정하려면 이런 멀티 테스트기를 가지고 측정을 교류로 놓고서 측정을 해야 된다. 어디를 찍어야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는
검정고는 땅에 직접 올라온 선을 물리고, 예? 땅에서 이게 얘를 땅에 올라왔잖아요. 얘를 하나 물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벽면에 있으면 이 하나 가지고 얘를 찍어 봐야 되겠죠. 그죠? 얘를 찍어 봐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미세 조율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거 갖다 대고서 이거 갖다가 측정을 하는 것은 전자파를 측정하는 것이다. 아, 그럼 전기나 같은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전 부분도 좀 있어야 되죠. 공중에서는 전기가 나가지는 않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전압이나 이런 거 높게 받음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정확히 재려면 이걸 가지고 이 노란 부분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고 여러 집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다 측정이 되더라. 2V에 0.2V나 적게 나오는 데가 0.2V가 계속 흘렀고, 뭐 5V, 3V, 심한 경우에는 10V까지도 측정이 됐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쓰시는 분들,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V가 흘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새로 들어왔다. 그걸 켰더니 뭐 3V, 5V, 6V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 오래돼서 이런 전기 컨트롤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세전류가 더 세게 발생이 돼요. 물론 전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높은 전압에서 낮은 곳으로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요. 하지만 여기에 항상 미세전류가 흐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3V가 계속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측정을 했더니 계속 3V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싱매트 쓴다고 해서 이렇게 대고서 쓰면 쭉 타고서 얘도 전도성이 있고 얘도 전도성이 있는데 내 몸도 전도성인데 누워 있으면 전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미세전류가요. 당연히 들어옵니다. 나가고 튕겨서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호리 박사도 우리 몸 자체적으로 형성되는 전기에도 우리가 땅을 정기적으로 밟아주지 않으면 자꾸 쌓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미세한 전기라 할지라도요. 하물며 이렇게 인위적인 전기, 좀 더 센 전기, 훨씬 센 전기를 우리 몸에 계속 지속적으로 몇 시간씩, 하루 몇 시간씩 이렇게 받고 있다면 이게 체내에 지방이나 뭐 이런데 안 쌓이겠어요? 쌓인다는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나중에 세포를 직격할 수 있다. 세포 직격하면 암세포나 그 밖에 유전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미토콘드리아의 그 ATP 형성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전자파 파장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 몸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콘센트의 이 미세전류 부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이 테스트는 이렇게 해서 이 한 바퀴 돌고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어싱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선을 굵게 쓰고 땅에서 직접 끌어올리되 뭐 두 가닥을 끌어올리면 우리가 테스트하기도 좋잖아요. 체크해 보기도 좋고 전자도 동일한 시간대에 올라오는 양도 많을 것이고 또 빠져나가는 것도 잘 빠져나가듯이요. 마치 그 현재 전자 제품이나 법적으로 이 저항값 이런 거 떨어뜨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용도가 굵기나 이 매설되어 있는 구리 양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전자의 유입량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미세전류 이 콘센트 이 부분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주장이 100%다 맞을 수도 없고 뭐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다만 결국에는 구독자님들이 이걸 보고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밖에다가 구리목 뽑고서 처음에만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해서 뽑아오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요. 거의 평생을 해야 되거든요. 위험 요소에 있는 부분에 굳이 하려고 하는지 뭐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조업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콘센트를 이용하면은 사실 판매하기 더 수월하죠. 뭐 접지 공사를 해야 되고 밖에서 끌어오려면 일이 아주 복잡하거나 주민의 어떤 다른 분들의 반대나 경비실에서 뭐 반대한다든지 분여회에서 반대한다든지 종종 저희 것도 그렇게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설치를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내 몸이 건강이 중요한 거지 내가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뭐 남 눈치를 볼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데까지 하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자기가 나중에 이사를 가서 좀 더 편안한 곳에서 마음껏 그런 것들을 설치해도 괜찮다는 거죠. 다만 지금 있는 곳에서 최대한 안전한 접지 그리고 센 접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